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볼 텐데요. 가정법은 생각보다도 많이 써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런데 그 가정법을 쓸 때 우리가 뭐 무의식적으로 자동 인지 시스템에서 알고 쓰지만, 상황에 맞게 쓰지만, 그것을 문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헷갈리는 용어가 있어요, 가정법을 얘기할 때. 따져줘야 될 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종속절이 있고 주절이 있고 이런 구조에서 보세요.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면 아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가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게 헷갈려. 이게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주절에 목적이 와요. 목적. 그 내용이 목적이라고. 그리고 이 종속절을 역할을 하는 경우에 여기에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요인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루기 위한 요인? 이렇게 배치가 돼요, 내용이. 근데 가정은 여기는 견해가 와, 어떤 생각이 와. 그때 가정은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다라고. 정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불확실한데 정해졌다라고, 확실하다라고. 또 어떤 진실이 존재해 참이 존재한다고. 참을 거짓이라고. 그게 아니라고. 요 반대 현상도 있죠. 이렇게 반대 현상도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이게 조건일 땐 여기가 조건절이 되겠죠. 조건절에는 이루기 위한 요인이 오고 귀결절에 주절에는 목적이 오고 이렇게 배치가 된 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불확실한 걸 확실하다라고, 참을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오고 견해가 오는 거를 가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절. 구분해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요렇게도 맞고 요렇게도 맞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건 조건절이라고 해도 되고 가정절이라고 해도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조건이냐 가정이냐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한번 하고, 그러면 조금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러고서 우리 가정법 종류별로 공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정법의 구조는 5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정법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가정절, 이렇게 가정절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귀결절 이렇게 씁시다. 이것을 조건절, 아니 종속절, 주절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동사 부분에서 좀 동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요. 가정법의 종류는 첫째, 가정법 현재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고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이 동사에 원형이 와요. 원형이 오고 또 때로는 이렇게 현재형이 와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귀결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다 써야 되니까. 우리 조동사, 서법 조동사 9개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can이라는 게 있고 may이라는 게 있고 shall이라는 게 있고
will이라는 게 있다. 여기에 must 이렇게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could라는 게 있고 might라는 게 있고 should라는 게 있고 would라는 게 있고 must라는 게 있다. must는 같은 단어지만 형태가 하나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것을 A형이라고 봐. 그냥 이렇게 살 다. 요것을 B라고 봐. B라고 봐. 요거 전부 다를 요거 전부 다 모두 그러니까 모든 서법조동사 형태와 관계없이 서법조동사를 C라고 봐. 이렇게 보면 가정법 현재의 귀결절에는 이렇게 치고 주어가 나오고서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뜻에 맞게끔. 뭐 뜻에 맞으면 어떤 걸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A형 들어간다고. A형 들어가고 요게 조동사니까 A형 조동사 들어가고 R이 되는 거죠. A형 조동사가 들어가고 R이 된다고. 조금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자, 이 형태가 다 된다는 거예요. 이 형태가 다 된다. 이게 가정법 현재입니다. 또 가정법 과거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역시 if 보태기, 주어 보태기 여기에는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건데요. 과거형을 쓰는 건데 만약에 여기 비동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were라고 하는 걸 인칭에 관계없이 쓴다. 그 다음에 동사 구조에 주어가 오고 요놈이 들어가요. 요놈 전부가 be. 그러니까 조동사, 서법조동사 be 종류가 들어가면서 R이 된다. 요게 가정법 과거에서 사용되는 형태예요. 가정법 과거에서.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자 가정절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pp예요. 여기가 had pp. 그러고서 주어 플러스 자 여기에서 들어갈 때 요 형태 B형이 들어가고 have pp 요 형태가 들어가요. 요 형태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다. 자 그다음 가정법 미래에 두 개가 있어요. 가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에 뭐가 있냐면 강한 의심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요 말을 이따가 설명을 좀 하고 강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가 들어가. 그리고 원형이 이렇게 오겠죠. 원형이 이렇게 오고 should 플러스 원형이 오고 그 다음 여기에 C형 전부 다 돼.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서법 조동사가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C의 R이 된다고. 이게 동사 표현 뭐 공식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가정법 미래에 가정법 미래 경우 강한 의심을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순수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순수 가정이라는 게 있는데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여기에 동사가 were to are이에요. 이런 구조로 가져요. were to are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요. 이 구조가 온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CR이다. 이게 지금 가정법의 종류를 다 한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할 게 뭐냐면 무슨 예문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 다 돼 있어요. 정리는 다 돼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쓰느냐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 가정법 현재는 현재나 미래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를 현재라고 하고요. 현재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정법 현재는 어떤 때에 나타내는 거냐? 현재 혹은 미래에 어떤 불확정, 지금 여기 지웠는데 불확실한 사실을 사실이다라고 한다. 뭐냐? 만약 그가 젊다면 우리말이나 뭐 똑같으니까 영어나 만약 그가 젊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지금 현재를 가정하든 미래를 가정하든 그가 젊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 아까 조동사 can, may, shall, will, must 다 됐잖아요. 뜻에 맞춰서 그것을 할 수 있다. 젊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해도 좋다.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동사 서법에 맞춰서 쓰면 된다. 요 구조에 맞춰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걸 쓰는 상황은 이 구조를 가지고 쓰는 상황은 현재의 어떤 사실, 미래의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데 불확실한 걸 확실하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역대나 역대를 얘기한다. 여기가 미래고 여기가 과거라면 이렇게 되고 가정법 과거는 딱 현재 역대를 얘기하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어떤 확정 사실을 그 반대로. 자, 내가 지금 중3이에요. 내가 중3.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야? 내가 중3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해요. 대학생이었어. 그 사람은 대학생이야. 그러면 대학생인 사람만 내가 대학생이 아니라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의 사실이니까 현재인데 내용이 어떻다? 반대로 가정한다. 마찬가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내용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따지고. 근데 이런 걸 헷갈려 하는 수가 있더라고. 또 가정법 미래는 둘 다. 일단은 둘 다. 가정법 미래니까 미래의 어떤 사실을 얘기해요. 미래의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강한 의심. 이 의심이란 말이 저기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걱정 불안이에요. 걱정 불안. 걱정되거나 불안한 걸 얘기해. 자, 그런 걸 가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걱정 불안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 미래에 강한 의심을 하는 요 동사 원칙에 맞춰서 썼을 때에는 미래에 대한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확실한 건데 확률이 좀 낮아. 그리고 부정적이야 이렇게. 강한 의심이야.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확률이 낮은 부정적인 걸 가정하는 게 가정법 미래의 강한 의심이다. 그때 이렇게 맞춰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수 가정이라는 게 여기 이제 순수 가정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 자, 가정법 미래에서 여기에 맞춰서 썼을 때는 이런 의미는 내가 너라면, 내가 새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뭐 이런 거. 미래의 사실을 얘기하는데 불가능한 걸 가정하는 거는 가정법 미래의 요공식에 맞추고 그것을 순수 가정이라고 한다. 그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를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별게 아니고. 자, 가정법 미래 한 번 더 볼까요? 자, 현재부터 한 번 더 짚어보고 수업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가정법 현재는 현재나 미래에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것을 가정하는 거야. 가정법 과거는 딱 현재를 가정하는데 현재의 사실을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즉 시제로 보면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야. 가정법 미래의 강한 의심은 미래에 일어날 확률이 낮은 안 좋은 일, 즉 미래에 일어날 확률이 낮은 부정적 사실을 가정하는 거야. 가정법 미래는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정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이 가정법의 원칙이고, 자, 가정법은 그래서 언제 일어나는가 뭐 이런 상황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혼재돼서 많이 써요. 뭐냐? 이 가정법을 대신하는 어구들, 특히 조건절을 대신하는 어구들이라거나 또 여러 가지 가정적 표현을 하는 관용적 표현 뭐 이런 어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가정절이든 귀결절이든 하나로 숨긴다고. 그랬을 때 뭐 걱정할 건 없고 이것을 숨기든 이 동사의 어떤 구조는 나와 있고 이러한 사실을 추론하면 돼요. 추론하면 된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선생님이 조건이 뭐고 가정이 뭔가를 이렇게 구분했음에도 섞어서 써요. 섞어서 많이 쓴다고. 자,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어떤 글을 읽어서 문장을 읽었고 그게 해석이 이렇게 잘 됐어. 그래서 무난해. 뭐 마음에 찜찜한 게 없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만 따져줄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동사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가정법의 5가지 어떤 환경을 따져준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정리를 해놔야겠죠. 그리고 뭐 어떤 것이 좀 섞였더라도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뭐 섞였더라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정법에 관한 정리를 마쳤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